무권 대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무권 대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권 대리를 먼저 공부할게요.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거죠. 대리 행위임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요, 현명주의인데요. 이 현명이라는 것은 이 현자가 나타날 현자입니다. 명은 이름 명자예요. 따라서 이름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겁니다. 갑의 이름과 을의 이름이 나타난 거예요. 다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대리관계라는 것이죠. 갑의 대리인 을 형식에서 갑의 이름이 나타나고 을의 이름이 보이면은 이게 바로 이름을 나타나게 했으니까 현명주의인 겁니다. 이러한 현명주의가 있으면은 이게 바로 대리행위로 일단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실게요. 자, 갑의 대리인 을 했으니까 본인이 갑입니다. 여기서 갑의 대리인 을이니까 이 대리인이 을이죠. 이 둘 사이에는 수권행위가 있는 겁니다. 이 수권행위는 숫자가 줄 숫자에 준다는 거고, 권은 뭐겠어요? 대리권이죠. 대리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임의 대리라 그러죠. 법정 대리가 아니라 임의 대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권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법률행위 효과가 모두 다 본인에게 기속이 되죠. all. 완전히 다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권 대리의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대리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면은 그 법률행위 효과가 모두 다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 보겠습니다. 자, 유권 대리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거죠. 법률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다 기속되는 거예요. all. 단 한 개도 대리인에게 기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죠? 법률행위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때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법률행위가 아닌 게 뭐가 있죠? 불법행위 있죠. 이 불법행위는 본인에게 기속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리인에게 기속돼요. 대리인이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 했으니까. 다시 정리하면 유권대리라면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무권대리는 뭡니까? 이 부분이 문제죠. 대리권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권대리라 그럽니다. 대리권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대리권 수요행위 이게 없는 거예요. 또는 법정 대리 권한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있는 거죠. 대리행위는 존재해요. 다만 대리권이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권대리입니다. 이게 있다면은요, 이것도 있고, 그러면 그거는 유권대리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무권대리로는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협의의 무권대리죠. 좁은 의미로 무권대리라는 뜻이고요. 또 표현대리, 이것도 역시 무권대리거든요. 무권대리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무권대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대리도 그러니까 무권대리죠. 자, 지우고 깨끗하게 다시 할게요. 유권대리는 실제 속으로도 대리권이 있고요. 또 겉으로 봐도 대리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명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입장이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도 대리권이 있고 겉으로도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권대리 중에서 협의의 무권대리 있죠. 이거는 무권대리죠.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속으로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실제로는 없는데 겉으로 봤을 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뭐죠? 이 대리인이 무권대리인이 이임장을 위조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갑의 대리인을 이러한 이임장을 위조한 거예요. 실제로는 갑으로부터 이임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의 이름을 사용해서 본인이 을이 수권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로 가짜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조죠. 위임장을 위조하게 되면은 제3자 상대방이 봤을 때 겉으로는 위임장이 유효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이임을 안 했으니까 속으로는 없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의 무권대리라 그래요. 다만 이 위조에 대해서는 갑의 책임은 없죠. 갑의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조 당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본인 책임이 없다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을이 이임장을 마음대로 위조해버렸지 갑이 시킨 것도 없고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협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책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거,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합니다. 본인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 효과는 이 대리행위 하면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 하겠죠. 원래 의미에서 대리에서는. 따라서 본인이 당해버린 거, 일방적으로 위조를 당해버린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원칙상 효과는 없는 게 맞죠. 유효를 원칙을 해보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너무 불리하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냥 위조 당한 건데 어떻게 본인한테 효과를 기속시켜요. 그래서 원칙상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본인이란 사람이 위조를 당했지만 그래 어차피 그거 하려고 그랬어.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즉 본인만 좋다 하면 괜찮은 겁니다. 그게 바로 본인이 추후에 인정하는 거죠. 본인이 좋다고 그러면은 유효로 확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미 좋다고 그랬고, 즉 대리행위 관련해서 계약에 대해서 유효성을 인정한 거죠. 유효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본인도 추인에 의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유효한 것으로. 그러면 양자의 의사가 합치된 거잖아요. 그럼 확정시켜도 아무 이상할 거 없거든요. 그럼 그 전 단계 최초 무효 이거는요. 이거는 유동적이죠. 따라서 이 부분 말을 바꾸면은 협의 무권 대리에서는 원칙상 무효다. 원칙상 무효. 그러나 예외적으로 본인이 추인하면은 유효로 확정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앞부분이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와 비교해서 이 표현 대리 있죠. 이 표현 대리는 실제로 그리고 속으로도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있죠. 이 점은 협의의 무권 대리하고 같아요. 자, 이 글자를 봐봅시다. 이 표자가 겉표자거든요. 겉표자죠. 겉으로 나타난다는 뜻 아니겠어요? 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볼견자인데 현으로 읽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리권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겉으로 보이는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본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전부는 아니다.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즉 권한 초과 표현들이 또는 월권들이라고 그러죠. 월권.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요, 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항상 선의이고 무과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죠? 유효를 원하는 사람이죠. 이쪽에서는 대리행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유효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위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 표현 대리에서는요, 속으로 실제로는 없어요, 대리권이. 근데 겉으로는 대리권이 있는 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관을 작출함에 있어서 수요 표시 권한초과 소멸 후의 대리권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보호하려면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되죠. 그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유효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효로 확정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표현대리제도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서 본인의 책임이 있는지를 한번 봐봅시다. 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인데요. 여기 총대리점이 있죠. 이 총대리점은 갑의 대리인 을 이게 아닙니다. 이거 다르잖아요, 말이. 갑의 대리인 을이 아니에요, 여기는 총대리점은. 두 개가 글자가 다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상대방이 볼 때는 이 총대리라 이 말 자체를 대리권으로 착각하기 딱 좋은 글자거든요. 즉 그림에서 보면은 이 대리인의 명함에가 총대리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즉 본인의 뭐 총대리점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명함에.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 대리인이 이러한 명함을 주니까 이 본인이 묵인을 했어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명함을 만들어줬어요. 아니면 승인을 해줬어요. 실제로는 갑의 대리인 을이 아닌데 그냥 총대리점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묵인하든가 승인을 해준 겁니다. 상대방한테. 이 경우 그러면 이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갑의 대리인 을은 아니지만 아 대리인가 보구나. 왜냐면 총대리점이라 하니까 용어가 비슷하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바로 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은 그대로 유효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묵인하고 승인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이게 싫었다면은 총대리점이 표현을 안 하게 해줘야죠. 아니면은 총대리점이란 말과 이 대리 권한이란 거 전혀 다른 얘기다. 난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라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줬어야죠. 상대방한테. 근데 본인이 그러한 것을 안 했잖아요. 오히려 묵인하고 승인해버렸잖아요. 명함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이행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효로 돼버리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항상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즉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가 표현대리인 겁니다. 이러한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기 때문에 항상 유효하고 이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본인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또 무권 대리인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가 표현 대리 제도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대리점 아까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표현을 했죠. 상대방에게. 이 상대방이 직접 상대방입니다. 직접 상대방입니다. 총 대리점이란 명함을 사용한 것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묵인하거나 승인한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직접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 예를 들어 D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이 D라는 사람, 즉 이 D는 아까 본인과 총 대리점 관련해서 대리인 이 상대방이 같이 있는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없었던 D라는 사람과 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 D는 직접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아닌 겁니다. 이 부분만, 이 상대방이 직접 상대방이에요. 여기에서만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리하면 표현 대리 관련해서 본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로 간다. 그러니까 유효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 즉 총 대리점이라고 표현을 사용한 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묵인하거나 승인하거나 명함 만들어준 거, 이와 관련해서 표현 대리로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권한 초과 표현 대리에서 본인이 어떤 책임이 있는가 볼까요? 자, 가정주부의 일상가사 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상가사, 이 일상가사 뭐죠? 이거 살림살이입니다. 시장 보고 그런 거 있죠? 살림살이에서 남편을 대신해서 할 수 있어요. 부인이. 자, 처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의 인감도장 통상 처가 보관하죠? 어디가 있는지 다 알죠? 그 가정집에서. 그 경우 그 시장 보고 이 살림살이 하는 데에 대해서 남편의 인감도장 쓰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 내에 있으니까 합법입니다. 유권 대리예요, 그거. 그러나 이 남편 소유 집이 유일한 집이 있다 합시다. 물론 같이 살지만 남편 명의로 돼 있다 할게요. 이 집을 이 처가 남편의 동의 없이 그냥 팔아버렸다 할게요. 매각해버렸어요. 매도해버렸습니다. 이 매도 행위, 유일한 집을 팔아먹은 거, 이게 바로 월권입니다. 월권. 원래 기본적으로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었죠. 이거는 살림살이에 필요한 범위 내였죠. 이게 바로 기본 대리권이에요. 원래 기초가 된 대리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넘어가지고 해버린 거죠. 매각을. 이게 바로 월권이거든요. 이 부분이 월권. 그래서 이거를 권한 초과 대리라고 합니다. 근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본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권 행사를 했지만 이것을 표현 대리로 봐서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왜? 본인의 책임이 있으니까. 어떤 점이죠? 평소에 인감도장을 처에게 맡기지 않았어야죠. 그리고 맡겼더라면은 집은 팔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살림살이로만 본인의 도장을 쓰라고 얘기했어야죠. 본인이, 즉 남편이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남편의 책임도, 즉 본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아서 이 권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아까 집을 매각한 거 있죠? 그거를 유효하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기본 대리권은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즉 권한 초과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부분을 넘어서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본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가 볼까요? 원래는 유효한 대리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간을 정해놓고 하죠. 근데 이 기간이 다 지났어요. 또는 어떤 행위를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위임장을 회수하든가 이임장을 찢어버려야죠. 근데 이임장을 회수하지 않고 찢어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권 대리인이 그 기존에 가지고 보관했던 그 이임장을 다시 또 재활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실제로는, 즉 속으로는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형식상으로 겉으로는 봐서는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 기간까지 일일이 안 보니까 일반인들은 종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임장이 어쨌든. 그럼 겉으로 보면은 속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것을 본인이 회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임장을. 그러한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대리행위 표현 대리로 봐서 유효한 걸로 봐버립니다. 왜냐하면 거표자에 나타날 현자, 골견자죠. 이게 견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한 걸로 되는 거죠. 다만 특유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기존에 그 옛날에 그 있었던 대리권 있죠. 그 대리권 범위 내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버리죠?
고난 초과 표현대리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옛날 이 부분이었는데 초과해서 이만큼 해버리면은 일상 가사들이 이거랑 똑같이 아까 넘어간 거, 집한 거, 이 부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되려면은 기존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무권 대리 행위가 행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벗어나면은요, 그럼 이 조항은 적용 안 되고요. 고난 초과 표현대리 이걸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대리에서는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과실상계는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죠? 손해배상에서 적용이 되죠. 손해배상. 예를 들면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근데 이 차가 중앙선 침범했어요. 그러면 과실률이 100대 0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쪽 차에 있는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과실률은 20%가 되죠. 20%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상계하면 과실은 항상 두 개 합해서 100이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계해서 20%만큼 빼서 상계해서 80%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이렇게 80%. 그러면 원래 손해가 줄어들죠. 손해액이 배상해야 될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원래는 100만 원을 물어줘야 할 것을 이 부분에서 80만 원만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뭐죠? 대리제도죠. 대리제도는 이거예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 대리 행위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전적으로 오를 기속시킬 수 있느냐, 이 효과를 이 문제였거든요. 즉 계약이 성립이 되었으면, 귀속이 되었으면 이행 문제가 남는 거죠. 즉 과실상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표현대리는 정리가 다 되었고요.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나머지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달리 본인의 이러한 어떤 책임 있는 그런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 책임은 없습니다. 위임장 오히려 위조를 당한 피해자 관점이에요. 지금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 효과는 무효입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무효예요. 원칙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를 확정시키지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답, 즉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가만히 놔두면 본인 입장에서 무효가 되는데 본인이 별도로 뭔가 하려면 뭐겠습니까? 유효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놔둬도 저대로 무효니까 뭔가 본인이 한다면은 그거는 유효로 만드는 작업, 유효로 확정시키는 작업이죠. 추후에 인정하겠다 해서 이게 바로 추인이 그겁니다. 추인이 있으면은요, 법률행위 당시에 소급해서 유효로 되죠. 이러한 추인을 할 때에는 본인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전부를 다 추인해야 됩니다.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이루어졌던 거, 이거 모든 거에 다 추인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일부 추인이나 또는 변경 추인인데요. 뭔가 바꿔서 추인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상대방의 의사를 다시 또 물어봐서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면요, 그 추인은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전부 추인이 원칙이고 일부 추인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그 추인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상대방의 철회를 볼게요. 상대방은 무권대리 행위를 행한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계약의 유효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대방은 유효를 원하는 사람인데 철회를 원한답니다. 그럼 철회는 뭐죠? 무효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무효를 만들어주려면은 이 상대방은 선의해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의의 상대방만 그 앞에서 유효로 한 생각을 뒤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선의의 상대방만 그걸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협의 무권대리를 할지라도 원래 무권대리를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래 속뜻은 유효로 만들기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 유효로 만들겠다는 본인의 생각을 뒤집으려면은 즉 철회를 시키려면 즉 무효로 만들려면은 선의해야 되는 별도 요건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철회할 때는 무효로 확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철회가 앞으로 없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한테 선의일 것을 요구하는 거죠. 즉 악의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비교하여 상대방이 행하는 그 최고 있죠. 최고라는 것은 뭐냐면 알리는 거죠. 즉 촉구하는 겁니다. 독촉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본인한테 독촉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독촉을 하죠? 추인 여부 확답을 주라고 독촉하는 겁니다. 확답, 확실하게 답해 주라고. 그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본인입니까? 대리인입니까? 무권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본인에게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최고권 행사의 상대방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에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최고는요, 단순히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이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본인이 최종 결론을 내릴 거잖아요. 물어보면 단순히 물어본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이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선의인 경우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의 책임이 없어요. 그럼 상대방은 책임이 있습니까? 상대방도 책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상대방 철회권 행사 관련 이제 선의자를 요구하죠. 즉 상대방도 지금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과 상대방은 쌤쌤인 거예요. 둘 다 힘이 동등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대리인은 이임장을 위조한 놈이, 이 사람은 이제 위조범이에요. 지금 범인입니다. 범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그래요. 이거 위조죄예요. 이거 위조죄. 형법 위반자예요. 원래 대리인이. 왜냐하면 갑의 이름을 갖다가 지금 함부로 썼잖아요. 그리고 행사도 했잖아요. 그래서 범죄인입니다. 어찌되었건 본인도 잘못이 없고 상대방도 잘못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인권이라는 이 무기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철회권이라는 이 무기, 이거는요, 먼저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선빵 날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동등합니다. 그래서 선빵 우선 이렇게 표현을 써놨는데, 본인이 먼저 추인권을 행사하면요,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권 행사를 못하는 거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철회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더 이상 추인권을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인과 철회 권한은 막강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행사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하는 게 원칙상 맞겠죠. 근데 본인은 이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추인권을. 이 승계인은 이거죠.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전매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소유권 등기 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넘긴 겁니다. 승계인한테. 그럼 이러한 경우에도 이 본인이 승계인에게도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상대방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무권 대리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인권은 모든 사람의 행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 행사할 수 있는 보검과 같은 겁니다. 선빵이 우선이고 모든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정가의 보도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철회권을 본인에게 원래 할 수 있죠. 근데 대리인, 무권 대리인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권과 철회권은 먼저 친 사람, 선빵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모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줄이면은 왕가의 보검 뭐 이런 겁니다. 추인권과 철회권은요. 근데 이러한 왕가의 보검은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게 하겠죠?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자,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이겁니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지금 추인한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최고 철회를 할 수 있다. 자,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지금 추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대방은 이러한 추인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본인은 추인권이라는 보검이 있고 상대방은 철회권이라는 이 보검이 있는데 먼저 선빵 친 사람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이 본인이 지금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 하겠지 상대방에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철회권을 먼저 선빵을 날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싫었다면 본인은 어떻게 해야 했죠? 상대방에게 직접 추인을 했어야 했죠. 그러면은 이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를 못했을 테니까. 그러나 이 본인이 대리인에게만 추인해버리고 상대방에는 추인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대리인도 상대방이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경우는 이 상대방이 선빵을 날릴 수 있는 거죠. 본인에게. 그래서 다시 읽으면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지금 이겁니다. 상대방은 최고 철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최고는 본인에게만 한다는 거. 왜냐하면 확답이니까 확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무권 대리인은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종 결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최고는 본인에게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협의 무권 대리에서 이제 대리인의 책임이 나옵니다. 이 대리인은 지금 누구죠? 아까 말했죠. 위조죄를 범한 범죄인입니다. 그죠? 위조범이에요. 따라서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 무과실 책임이 뭔 말이냐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자, 과실이 없는데 책임을 진다. 이게 무슨 소리죠? 원래 책임이라는 것은 이거죠. 고의, 내가 일부러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사람이 일부러 다치게 했을 때 그럼 상해죄죠. 그런 경우는 고의범이니까 책임이 당연히 집니다. 근데 모르고 한 경우도 있죠. 즉 과실로. 이 경우에도 책임이 있어요. 과실 책임. 근데 이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에서는요. 위조범이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입니다.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인은 돈을 물어주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든가 또는
계약을 이행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구의 선택에 따릅니까?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구의 선택을 따르죠? 상대방의 선택에 따릅니다. 이 상대방이 돈 줘 그러면 대리는 돈 줘야 되고요. 아니야 돈 필요 없고 그 이행해 끝까지 그러면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대리인이 이조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외웁시다. 따라서 이게 다소 장황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무권 대리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특히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라는 거죠. 즉 겉과 속을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없어요. 대리권이. 근데 겉으로는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특히 협의 무권 대리는 위임장을 위조했다 그랬죠. 위조했으니까 실제로는 없지만은 겉으로 봤을 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위임장 위조마저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애초부터 무권 대리도 아니고 유권 대리도 아니고요. 그냥 본인 행위로 봅니다. 그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이러한 위조 자체도 없는 것은 애초부터 무권 대리에서 대리 자체가 아니다는 거. 그거는 나중에 문제에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위조, 협의의 무권 대리 위조한 거 이걸 생각하면 가장 편리하고요. 그다음 표현 대리에서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대리권 수요 표시 125조에 있죠. 이걸 법 조문을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가끔씩 써먹어요. 그다음 고난 초과 표현 대리는 126조에 있고 그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는 129조에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는 기존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되고 이걸 벗어나게 되면은 소멸 후에 표현 대리 이걸로 쓰지 않고 126조 표현 대리, 고난 초과 표현 대리로 간다는 점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총 대리점 명함 준 거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고난 초과 표현 대리는 일상 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 해서 이걸 벗어나서 남편의 유일한 집을 팔아먹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는 기간이 지난 위임장을 갖고 회수를 안 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본인 책임이 있죠. 그거를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또 대리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기존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구체적 사례를 기억하면 여러분 문제 푸는 도움이 엄청 많이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다. 따라서 본인은 추인 불가다. 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은 무효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즉 유동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없죠. 따라서 이 뒷부분 해결이 되고 이제 앞부분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이나 또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러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본인이 추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협의의 무권대리를 합시다. 그러면 이 본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추인권이 있잖아요. 유동적 무효로 본다면은. 그러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추인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애초부터 확정적 무효로 봐야겠죠. 유동적 무효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그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다 이거예요. 이 표현 내용을 정확히 알면은요 우리 기출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외우지 마시고 이 로직을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가 많이 늘어요. 그 다음에 그 로직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보라는 거죠. 협의의 무권대리는 위조한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표현 대리는 총 대리점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난초과 표현 대리는 일상가사 대리 이걸 생각하시고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기존 대리권 범위 내 이거를 암기를 하세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계속 여러분의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점수가 제대로 나와요.